줄기세포 하면 무조건 좋은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비싼 줄기세포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지만 적절한 환자군을 잘 선택을 해서 기본적인 치료를 잘 하더라도 연골 재생이 잘 된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디세양병원 관절센터 백석호 원장입니다. 이전 시간에는 연골 재생술을 할 때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될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연골 재생술 어떤 방법이 있는지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 연골 재생술의 가장 기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골수 자극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환자분들은 이 골수 자극술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모를 수 있습니다. 미세천공술, 미세골절술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줄기세포를 한다 이런 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거는 줄기세포 하면 무조건 좋은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맞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틀린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줄기세포나 연골세포 이식술, 가장 최신의 연골 재생술 방법이긴 한데 그 비용이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가성비적인 측면에 접근한다면은 틀린 얘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논문을 바탕으로 의사마다 여러 가지 근거를 가지고 치료 전략을 세우고 있을 텐데요. 다음 표를 보시면은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치료 전략이 달라진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할 거는 이 모든 여러 가지 치료 방법 중에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골수 자극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골수 자극술은 최근에 발견된 방법은 아니고요. 1990년대 초중반부터 시행이 되기 시작했고 거의 30년 동안 시행이 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많이 하는 수술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림을 보시면요, 이제 크게 세 가지 그림이 보이실 텐데 맨 왼쪽 같은 경우에서부터 연골이 손상된 부위를 잘 정리를 해가지고 가운데 보시면 뼈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마지막에 골수나 혈액이 이 결손 부위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연골 밑에 있는 뼈인 연골 하골에 있는 중간엽 줄기세포가 나와서 결손 부위를 채우고 시간이 지나면서 연골이 재생되는 원리입니다. 모든 연골 재생술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래서 2003년에 발표된 연구 논문을 보면요, 11년 동안 장기 추시 결과를 봤더니 80% 이상에서 굉장히 좋은 결과를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논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한계가 있는데요. 결손의 크기가 큰 경우에는 그 재생의 한계가 명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크기는 3제곱cm 이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생된 연골을 분석을 해봤더니 우리가 재생되기 원하는 아주 좋은 초자 연골이 아니라 탄력성이 조금 떨어지는 섬유 연골로 재생되는 한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치료 사례를 보면요, 40대 중반 여성 환자분이시고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다고 내원하시는 환자분이에요. 엑스레이를 보시면 이제 왼쪽에 보시는 거는 하지 정렬 상태를 보는 그림인데 오다리가 우선 꽤나 있으셨어요. 오다리가 있고 기본 엑스레이를 보면은 바깥쪽은 관절 간격이 굉장히 큰 반면에 안쪽 같은 경우는 내측 관절 간격이 좁아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관절염으로 따지자면은 이제 초기에서 중기로 넘어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MRI를 시행을 했더니 MRI에서는 이렇게 빨갛게 점선으로 표시하는 부위에 대퇴 내과에 1제곱cm 정도로 보이는 연골 결손 부위가 확인되고 있고요. 옆에서 볼 때도 마찬가지로 연골 결손이 확인되고 뼈에 부종이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연골 결손의 크기가 크지는 않지만 내반슬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연골 결손에 대한 재생술만 시행할 경우에는 치료 효과가 좋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해서 오다리 교정술과 함께 연골 재생술, 골수 자극술을 시행한 환자분입니다. 수술 후 사진을 보게 되면요, 오다리 교정술을 충분히 시행해서 오자 다리였던 게 반드시 펴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관절경 사진을 볼 때도 연골 결손이 있는 부위에 골수 자극술을 시행을 해가지고 수술을 잘 마친 케이스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나중에 금속을 제거할 때 같이 관절경 검사를 시행을 해서 연골이 잘 재생되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수술 후 2년째 금속을 제거하면서 관절경을 시행한 사진입니다. 이전에 있던 연골 결손 부위가 섬유성 연골이나 주변의 정상 연골과 비슷한 수준으로 잘 회복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조건 줄기세포만을 고집할 뿐만 아니라 젊은 환자에서 연골 결손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골수 자극술로도 충분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더 나아가서 골수 자극술만으로는 결과가 조금 아쉽기 때문에 그 다음 나온 방법은 골수 자극술 강화요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골수 자극술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조금 극복하고자 나온 방법인데요. 초자 연골이 아니라 섬유 연골로 재생되는 한계, 그리고
조금 큰 병변에서는 재생이 잘 안 된다라는 이러한 단점, 재생된 연골의 수명이 조금 짧다라는 걸 보완하기 위해서 골수 자극술 강화요법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골수 자극술만 해놓으면은 그 연골 결손 부위에 줄기세포들이 충분히 머물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위가 잘 머물 수 있도록 지지체나 기지를 이제 덮어줌으로써 오랫동안 재생이 잘 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이야기하면은 아래 보이시는 이러한 그림의 지지체를 이용해 가지고 골수 자극술 시행 부위를 잘 덮어주는 방법입니다. 논문을 보시면은 수술 후 2년까지는 사실 골수 자극술하고 골수 자극술 강화요법에 큰 차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5년 이상 경과했을 때는 골수 자극술 강화요법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 제품들을 보면요, 뭐 아티필름이라든지 카티리젠, 카티필, 그리고 콘드로가이드 같은 게 실제로 저희가 지금 많이 행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시면요, 이분 같은 경우는 십자인대가 다치면서 연골이 같이 손상된 경우입니다. MRI를 보시면은 좌측에는 하얗게 변한 부위가 5곱하기6mm 정도의 연골 결손이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옆에서 바라봤을 때도 연골 결손 부위와 함께 골수 부종 소견이 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관절경 영상을 보니까요, 연골이 깔끔하지 못하게 떨어져 나간 게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연골을 깔끔하게 정리한 다음에 미세천공술을 하고 거기에 콜라겐을 덮어줘서 수술을 잘 마무리한 케이스입니다. 이 경우에도 수술 후 이제 충분히 시간이 지난 다음에 금속을 제거하면서 MRI도 확인을 해보고 관절계 검사를 시행을 했었는데요. 이 부위가 이제 수술 전 MRI이고 수술 후 MRI인데 연골이 떨어져 나간 부위가 잘 회복이 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옆에서 바라봤을 때도 연골이 떨어져 나간 부위가 잘 재생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금속 제거를 시행을 하면서 관절경 검사도 같이 시행을 했었는데요. 좌측에 보이는 거는 수술 전에 연골에 결손이 있던 부위이고, 우측에 보이는 경우에는 2년이 지난 다음에 연골 재생술이 충분히 잘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요, 비싼 줄기세포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지만 적절한 환자군을 잘 선택을 해서 기본적인 치료를 잘 하더라도 연골 재생이 잘 된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디상병원의 백석호였습니다.